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토 여정을 걸어왔다. 이날 습근평 종석에는 중국 공산당은 창립 그 순간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간주했음을 세계와 역사를 향해 엄숙히 선포했다. 강물이 절벽을 뚫고 협곡의 입구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천리를 질주해온 세찬 물결과 온 골짜기의 물이 하나로 모이는 거대한 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중화 여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진보해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바로 모든 힘이 한 곳으로 응집되어 이끄는 굳건한 힘이었다. 금사강 서안의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서장이라는 붉은 두 글자는 후세 사람들이 서장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조각한 것이다. 수많은 전기와 회고로 그리고 묘행기들은 이곳을 서장이 가장 먼저 첫 햇살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묘사해왔다. 역사와 세인들은 이곳에서 100만 농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함께 서장이라는 터전을 일궈 나가는 희망의 서광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 (1949년) 서북과 서남의 각성이 잇따라 해방됨에 따라 서장 해방은 국가 통일 대업의 중요한 고리로 되었다. 이는 서장 애국 상층 인사들과 100만 농노들의 공동 명언이기도 했다. 9월 2일 신화통신은 외국 침략자들이 중국의 명토 서장을 병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을 선언했다. 그날 11세였던 10세 벤첸 에딘이 최기 괜찮은 정해성 타르사에서 모주석과 주덕 총사령관에게 전보를 보내 경의를 표했다. 그는 전보에서 벤첸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숭고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명확히 밝히고 나서 전 서장 인민을 대표해 변치 않은 옹호와 애대의 마음을 전하며 중앙정부가 속히 의병을 파견해 서장을 해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11월 23일 모택동과 주덕은 공동명의의 답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서장 인민은 조국을 사랑하고 외국의 침략에 반대하며 국민당 반동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통일되고 부강하며 여러 민족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새 중국이라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인민정부와 서장 애국 세력 사이의 공식적인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49년의 마지막 날 신화통신은 전선 장병과 전국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1950년에 쓴 중국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의 영광스러운 전투 과업은 바로 대만, 해남과 서장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1950년 1월 2일 새벽 전 중국의 신속한 통일을 위해 모택동은 서장으로의 진군을 빠를수록 좋다라는 전략적 결책을 내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정치 쟁취 사업을 강화하여 서장을 평화적으로 해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모택동은 주왕에 전보를 보내 올해 4월 중순에 서장으로 진군해 10월 전후로
전 서장을 점령하도록 하며 서남국이 서장 진군과 경략의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명확히 지시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청장고원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서남 지역 군정 명량에 대한 당중앙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서장의 평화적 해방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했다. (1950년 1월 6일) 중공조왕 서남국과 서남군군은 제18군의 제14군 소속 한계탄을 배속시켜 서장 진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같은 해 5월 중국임의 해방군 18군 북로 산견지대가 갈제에 도착했다. (1950년 7월 10일) 사천성 갈제 백리서 5세 제다라마는 몇몇 수행원을 거느리고 야룽장 강변에서 말을 타고 서행길에 올랐다. 중국 공산당과 인연이 깊었던 5세 제다라마의 이번 행보의 목적은 라사로 가서 서장 지방정부에서 대표를 파견해 중앙인민정부와 평화 담판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중앙인민정부가 서장을 평화적으로 해방시키고자 했던 염원과 방법 중의 하나였다. 제다라마는 나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소. 다만 라사에 가서 달라이 라마를 한 번만 뵙고자 하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다라마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사진은 1950년 10월 포로가 되었던 영국인 포드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이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다소 혼란스러워 추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서장에서 관직을 가진 최초의 외국인으로서 1947년 서장 갈시아 정부에 고용되었다. (8월 21일) 제다라마는 잠도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한 후 서장 정부에 전보를 보내 직접 협상하기를 희망했다. 당시 제다라마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영국인 포드였다. 제다라마는 포드가 건넨 수유차를 마신 뒤 극심한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 다음날 제다라마는 향년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제다라마의 집사가 훗날 회고하기를 라마의 시신은 온몸이 검게 변했고 7 구멍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으며 피부는 다치기만 해도 부서져 분명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동시에 8천여 명의 서정군은 잠도와 그 주변 지역에 오랫동안 집결해 있었으며 금사강의 천연 요새를 이용해 인민해방군이 강을 건너 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평화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다. 1950년 10월 6일 전쟁으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참도 전역이 시작되었다. 19일 동안 인민해방군의 서장 진군 부대는 파죽 지세로 진격해 10월 24일에 잠도를 해방시켰다. 이로써 제국주의와 서장 산층 반동 분자들이 군사력으로 인민해방군의 서장 해방을 저지하려던 음모를 완전히 분수했으며 최종적으로 서장을 평화롭게 해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잠도 전역이 시작되기 얼마 전 리적삼이 이끄는 신강군구 독립기병사 신강진군 선견련이 이미 신강 우전현 푸르촌에서 출발해 서장 알리 지역으로 향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성 지도를 통해서도 곤륜산맥 남쪽으로 선견련이 진군하려던 곳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으며 오직 산골짜기 사이로 보이는 짙은 갈색만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한 지대임을 보아낼 수 있다. 겨울철 기온이 섭씨 영하 41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노숙하며 보름 넘게 찾아 헤맨 끝에 선견련 부련장 팽청문은 마침내 촌후에 남겨진 양떼 이동 흔적과 배설물을 통해 첫 유목민 가구를 찾아냈다. 연대의 장족 통역사는 감숙성 출신이었는데 방언 때문이었는지 양측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다. 바로 샤브라는 단어였다. 샤브는 서장으로 친구라는 뜻으로 이 한마디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지었다. 이 샤브들은 자신들한테서 제한된 식품과 의료를 빈곤한 서장 군중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경계심을 점차 허물어 뜨렸다. (1950년 10월) 알리 갈번 정부 대표는 모태동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서장 인민이 중앙인민정부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1950년 12월 30일 모태동은 알리 갈번 정부 대표에게 보낸 답신에서 인민해방군이 서장에 진입한 목적은 서장 인민이 외국 제국주의와 장개석 반동파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며 서장에 진입한 모든 인민해방군은 가는 곳마다 서장 인민과 친구가 되었다고 전했다. 인민의 영수와 수천리 떨어진 알리 지역 군중 사이의 이 친밀한 교류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서장 북부 대지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초심과 사명의 온기이다. 이 온기로 당시 서장 진입 선견련이 주둔지였던 자마망보를 서장에서 오성 붉은 길을 가장 먼저 휘날린 곳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게르제현 선견향으로 되게 했다. 모태동과 중공주왕의 지시에 따라 중공주왕 서남구 제1서기 겸 서남군구 정치위원 등소평과 중공주왕 서남구 제2서기 겸 서남군정위원회 주석 류백승은 제18군 군사의 주요 영도 간부들을 접견하고 방중왕과 모태동 주석의 지시를 전달했다. 서장 해방은 조국 대륙 통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전투이다. 진군하는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며 서장이 진군하되 현재의 물자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남국과 서남군구는 정치가 군사보다 중요하고 호급이 전투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서장에 진군하고 서장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민족 단결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천, 청해, 운남, 신강 등 네 갈래 길로 진군한 서장 진군 부대는 경로를 따라 상층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는 한편 서장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인민해방군이 서장의 진군에 서장을 해방하고
조국 대륙을 통일하는 임무와 의의를 알리고 당의 민족과 종교 정책을 널리 선전했다. (1951년 5월 23일) 서장의 평화적 해방 방법에 관한 중앙인민정부와 서장 지방정부의 협정이 북경에서 체결되었다.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약칭 17개 조항 협정이라 불린다. 이 협정은 법적으로 서장의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확립하고 서장의 민족 평등과 발전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것은 18군 정치부에서 편찬한 진군 수칙이다. 총 34조의 구체적인 규범이 포함된 이 수첩은 정장고원의 행군 물자 보호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종교 정책을 장별로 세분화했다. 수첩은 사찰에 머물지 말고 불상에 손대지 말며 종교 풍습에 대해 논하지 말고 서장 동포 앞에서 가래를 뱉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 준칙까지 세부적으로 명확히 요구했다. 극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장을 해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과학, 문화, 의료 등을 망라한 대진군이었다. 서장을 해방하고 경영해 인민민주주의 서장으로 개조하는 것은 중공조항과 모태동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다. 서장 진군에는 세 가지 난관이 따랐다. 첫째는 극한의 자연 환경이었고, 둘째는 머나먼 군수 보급선이었으며, 셋째는 거대한 사회 제도적 차이였다. 이러한 난관은 이 중책을 짊어진 대군이 반드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엄격한 규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철 군대여야 함을 의미한다. 서장 라리현이 위치한 맹라산은 제18군 주력 부대가 라사로 진군하는 마지막 관난이자 부대가 넘어야 할 10번째 대설산이었다. 폭설이 하산길을 덮어버렸다. 한 전사가 산길을 찾기 위해 산 아래로 출발했다. 무전기가 없는 데다 산이 높고 바람마저 거세 사람의 외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총소리만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0여 분이 지나도록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거세던 바람마저 멎었다. 전우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협곡을 향해 엄숙히 경배를 올리며 사랑하는 전우에게 경의를 표했다.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전사가 눈 덮인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하지만 10여 분이 지났지만 눈보라 휘몰아치는 산골짜기는 여전히 적막에 쌓여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6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지만 하산길은 여전히 폭설에 덮여 있었다. 랭라산을 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으며 수많은 인민해방군 전사들이 목숨을 바쳐 서장으로 향하는 전진의 길을 밝혀냈다. 거대한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변혁의 서사시를 써내려간 주인공은 바로 하나의 집단이었다. 서장이 들어서며 그들은 공동의 시련에 맞섰고 공동의 규律을 준수했다. 그들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지방 간부,
교수도 있었으며 수많은 전투를 치른 로홍군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도 있었다. 한족, 장족, 만족, 몽골족, 회족, 위글족, 가자흐족, 시보족, 이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그들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설산을 오르고 초원을 가로지나며 빙하를 건너 마침내 서장에 도달했다.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그들은 의지와 고난과의 겨름 속에서 그리움과 헌신의 대결 속에서 서장을 해방하고 공동의 터전을 건설하는 것을 중국 역사의 효과적인 지속으로 되게 했다. 서장까지 도로를 건설하사 형제 민족들을 돕기 위해 곤란을 두려워 말고 애써 도로를 건설하자는 공화국 영수의 간곡한 당부에 장병들은 도로를 닦으면서 진군하는 장거를 시작했다. 강장도로의 출발점은 처음에는 사천 야한이었으나 후에 성도까지 연장되었으며 종점은 서장 라싸였다. 도중에 대도하, 금사강, 란찬강, 노강을 가로지르며 횡단산맥을 관통해 최종 라싸에 이른다. 길을 따라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과 빙하 협곡이 펼쳐져 있고 지질체해가 빈번해 당시 이곳에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강장도로 건설 총지휘를 맡은 진명의 장군은 10만여 명의 건설 대군을 거느리고 기계화 공사 수준이 극히 낮았던 상황에서 4년 9개월간의 고된 분투 끝에 총 길이가 2,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장도로를 마침내 개통했다. 하지만 강장도로 건설 사령부의 명부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전사의 이름이 하나둘씩 지워지었다. 강장도로가 험난한 환경 속에서 뻗어나가는 동안 정예 선영에서 서장 라싸까지 직통하는 청장도로도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굴라 산맥 남북 양측에 자리한 서장 암도현은 평균 해발이 5,200m를 넘어 명실상부한 서장의 북쪽 대문이다. 암도에서 라싸까지의 직선 거리는 500km도 채 되지 않지만 도보로는 한 달 넘게 걸린다. (1954년 8월) 모생총 장군이 이끄는 공사팀이 곤륜 산맥을 넘어서자 눈앞에는 평균 해발고가 5,500km 넘는 당굴라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기후마저 혹독했다. 모생총 장군은 양가족 외투를 거친 채 밤새도록 로선도를 그렸다. 그리고 불로 가열한 후 물로 냉각시켜 암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대오를 지휘했으며 낮에는 소똥을 태워 암반을 달구고 밤에는 물을 뿌려 얼음을 팽창시켰다. 그들은 17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첫 화강암 장벽을 분주했다. 이 인간과 자연의 처절한 사투 속에서 도로를 한 미터라도 더 뚫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54년 12월 25일) 도로가 전부 개통되었을 때
암도 목민들이 목격한 것은 흰 연기가 뿜어내는 현대 교통 도구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붕을 정복한 인류의 정신적 상징이기도 했다. 강장도로와 청장도로는 조국의 따뜻한 품으로 서장을 끌어안은 두 갈래의 유력한 팔과 같다. 동북의 선반, 강남의 쌀, 서북의 면직물과 서남의 농산물이 이 길을 통해 끊임없이 라사로 운송되었고, 혈기왕성한 건설자들이 이랑산과 당굴라산을 넘어 서장으로 몰려들었다.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이 두 도로를 통해 서장을 찾은 참관단, 방문단, 학습 교류단만 해도 9팀에 달했다. 1954년 9월 14세 달라이 라마와 10세 벤첸 이디니는 북경에서 전국인민 대표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천진, 상해, 항주, 심양, 안산, 할빈 등 주요 도시를 참관하고 나서 북경을 떠나 서장으로 돌아갔다. 1955년 9월 28일 서장 참관단과 서장 청년 참관단이 북경에 도착했다. 이전으로 라싸, 시가제, 참도 등지에서 온 12명의 민간 예술가로 구성된 서장 지역 음악 관람단, 서장 첫 여성 참관단, 주왕 청년 대표단, 전국 제3차 여성 대표대회, 서장 대표단 등이 내지와 서장을 오가며 참관 학습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1950년대, 이 두 도로는 공동의 터전에서 여러 민족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융합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었다. 천장, 청장도로 기념비 앞에 서서 우를 올려다보면 비시는 마치 하늘로 곧장 뻗은 하나의 길처럼 보인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3천여만 밑방밑의 흙을 파헤치고 메웠으며 400여 개의 다리를 건설하느라 5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3천여 명의 지사들이 용맹하게 목숨을 바쳤으며 그 위대한 업적은 천추의 길이 빛날 것이다. 천장, 청장도로 개통 60주년을 맞아 습금형 총석에는 이 두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두 도로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나서 간결하게 요약했다. 첫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완강하게 맞서고 기꺼이 도로 건설의 디딤돌이 되며 국민은 한 가족이 되고 민족은 단합되어야 한다. 잘 건설한 도로는 남에게 내주고 도로가 없는 곳은 스스로 떠마는 신념으로 두 길 주인은 두 길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